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독서가 스트레스가 아닌 기쁨이 되는 그날까지 김명환 독서법 TV는 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환입니다. 저는 3년 만권 독서, 3년 60권 출간을 한 베스트셀러 작가 김명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 책쓰기 독서법 학교 김명환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8월 22일 책쓰기 특강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고전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 그리고 고전을 이미 많이 읽으셨던 분들까지도 한 번 더 고전에 대해서 통합적인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해를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5년 전에 EBS 고전 읽기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어떤 책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제가 계속해서 올렸던 고전 칼럼, 또 인문학 칼럼, 또 이런 데서 했던 책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까요? 자,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제가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과연 어떤 책일까요? 자,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하자면, 자, 이 책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작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 소설은 인과응보, 즉 죄를 짓는 불완전한 인간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인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 중에서도 가족을 중심으로 엮어나간 인간의 가장 어떤 추악한 내면, 또 남자들의 어떤 사랑과 욕망에 의한 어떤 혈투의 세계, 이런 것들을 다 성찰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죄와 벌, 인간과 신, 자신과 가족에 대해 성찰하게 해주는 고전이죠. 자, 이 책에 대해 어떤 세상의 평가, 또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자, 제가 꿈의 해석의 작가인 정신분석학의 어떤 창시자였던 프로이트의 어떤 꿈의 해석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책을 하고 다음에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대해서 또 한번 비슷한 패턴으로 서로 이제 독서한 것들을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래요. 독서를 하고 서로 이제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은 걸 나누는 시간인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3년 만권 독서한 김명환 작가가 나누는 이 어떤 독서 모임, 방송을 통한 독서 모임이 되겠죠. 프로이트가 이 소설에 대해서 엄청난 극찬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쓰인 가장 위대한 소설이다. 야, 프로이트가 또 영국의 시사주간지 옵저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100권 중에 하나를 이 책을 포함시켰고요. 자, 이 책과 함께 포함된 책이 또 있어요. 호밀밭의 바수꾼. 자, 이 책도 제가 EBS 고전 읽기 나가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자, 이 책도 세 번째로 또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뭐 제가 이 방송할 게 너무 많아서 과거에 했던 것만 다 블로그에 제가 쓴 것만 다 얘기해도 한 1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이 책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몇 개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이 책은요 도스토예프스키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작품인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도스토예프스키는 사실 이 책을 57살 때 쓰기 시작했고요. 자, 이 책을 원래는 1부 또 2부 이렇게 나누어서 구상을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부를 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2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전체 작품이에요. 그리고 자, 그가 평생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도스토예프스키가 평생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그는 평생을 돈 하면서 살았고요. 그의 첫 번째 작품의 주제도 돈이었고, 그의 모든 작품에 돈이라는 어떤 관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돈 얘기만 하다가 돈 문제로 싸우다가 돈 문제로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작품들 중에는 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작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책 제목도 결국 돈과 관련된 제목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가난뱅이도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본인 자신이 돈이 없어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소설가 톨스토이하고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를 훨씬 더 앞서서 이 자본주의 세상을 통찰한 최고의 작가가 도스토예프스키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멋진 말이 있어요. 뭐냐?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물결치고 있다. 멋진 말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작품들에 관통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는 죄와 벌이에요. 그리고 그 죄와 벌의 원인, 근본이 되는 것은 돈이죠. 돈. 그래서 그가 돈은 주조된 자유다. 돈은 주조된 자유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돈을 벌기 위해 엄청나게 뭘 했을까요? 책을 썼죠. 그래서 쓰고 또 썼던 작가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예요. 그는 평생을 도박 중독 때문에 평생 도박을 해서 도박 빚 속에 허덕이면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읽어보면 묘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 당시에는 뭐 책 한 권 얼마 이렇게 인세를 주는 게 아니라, 책 몇 권 팔리면 인세를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냐면 책 원고지 한 장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박을 해서 빚진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묘사를 굉장히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써야지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작가들의 그런 생활상도 볼 수 있죠. 자,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고전도 또 뭐 아무리 어려운 책도 재밌게 읽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해요. 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은 만인은 만인에 대해 유죄. 그러니까 나는 타인에 대해서 유죄.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유죄. 만인은 만인에 대해 유죄라는 사상. 즉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각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심지어 삼각관계,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넘어서 이 책에서는요 오직 그 사랑의 흐름이 또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살펴보면 어떤 연애 소설보다 또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점을 찍어둔 여성, 그루센카죠. 그 여성을 첫째 아들 드미트리가 사랑하게 되고요. 근데 그 첫째 아들, 즉 그 첫째 아들의 약혼녀 카테리나를 또 사랑하게 되는 동생, 둘째 아들 이반. 이런 어떤 구조를 생각하면 세상에 지금 이런 막장 드라마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의 아버지가 도스토예프스키였던 거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한테도 이제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이 있는데, 한글로 쓰인 소설이 아니라면, 영어나 또 뭐 한자로 쓰인 소설이라면, 특히 영어로 쓰인 소설이라면, 여러분, 출판사마다 번역되어 나온 그 번역책들이 다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책을 재밌게 읽는 방법, 이게 뭐냐? 서점에 가셔서 이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딱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수십 개의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수십 개의 번역책들이 나와요. 그것을 다 뽑아 가지고 제일 앞에 1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러면 1페이지만 읽어보면 어떤 출판사에 나온 번역본은 자기한테 안 맞아.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워. 근데 어떤 출판사의 번역본은요, 와, 기가 막히게 이해가 잘 되고 또 재미있게 썼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을 때는 재미있게 쓰고 이해가 잘 되는 책 위주로 한번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지혜, 삶의 길,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면, 자, 첫 번째,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세상은 원래 부조리와 부당함이 넘치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절대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런 부당함, 그런 부조리를 뛰어넘는 사실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이 책이요, 어떤 추악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추악한 면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각성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란 거죠. 그래서 고전은 달라요. 이 세상은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며, 그 아름다움이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참혹한 이 세상을 뛰어넘고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이 책은 일깨워주는 책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의식 안에서 승가학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자기가 평가해서 착한 사람이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의 감옥, 인식의 감옥, 박스 안에서의 생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이 책은 어쩌면 알려주는 책이란 거죠. 자, 오늘 고전 읽기 첫 1탄이었고요. 자, 2탄은 이제 내일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명환 독서법TV의 김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